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2021 치과건강보험 서머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된 홍선아라고 합니다. 2021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1부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파트 1, 2로 또 나누어서 파트 1부터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파트 1에서는요. 2021년 치과계를 되돌아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치과건강보험과 연관돼 있기도 하고 또 연관되진 않지만 우리 한번 지난 2021년 참 힘들고 각박했던 그리고 답답했던 그런 지난 한 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년 연속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환자들도 또 우리 의료계도 모두 다 힘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 수입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또 들어오던 급여도 또는 사업하시던 일들도 다 힘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큰 병이 아니라 또 급하지 않은 그런 병이라면 좀 치과에서의 소비를 많이 줄였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치과 소비 8.4%가 내원이 줄어들었다라는 통계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 치과도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역시 무섭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치과 내원 일수와 또 급여 비용이 10년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까지 나와 있는 통계이긴 한데요. 2021년도 아마 분명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미하나마 계속 치과의 어떤 그 내원 일수나 급여 비용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처음으로 하향 곡선을 내렸던 때가 바로 2020년이었고요. 2021년도 마찬가지 통계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우리 치과 가족 모두 다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다들 좀 열심히 이겨내 보려고 많은 아이디어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해서 환자 유치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참 그 마음이 아픈 참 속상한 이런 일들도 있었죠. 지하철에 서 계신 이분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네, 이분이 나눠준 명함에는 모모 치과 의원이라고 해서 틀니와 임플란트를 3만 원에 오시면 3만 원에 해주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그 수가를 제시하면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정말 점입가경이죠. 예, 이러한 것들이 또 고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 전단물을 만들어 가지고 임플란트 틀니 5만 원에 해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덤핑 치과들이 나타나서 활개를 쳤던 정말로 그 참 씁쓸하고요. 이게 과연 맞는 옳은 일인가? 참 많이 슬펐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고발을 당했고 이렇게 본인 부담금 할인 유인 알선을 했던 치과 3군데가 검찰에 송치되었다라고 하는 또 기사도 접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우리 치과계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는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3만 원에 5만 원에 해준다? 아마 분명히 찾아가 보면 또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어르신들을 혼란시키면서 환자를 유인하는 이러한 나쁜 모습들 이제 새해에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마음이 좀 답답한 말씀 드렸는데 또 더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몰상식한 환자들이 있나, 치과 의사를 물로 봤나 이러한 자극적인 기사를 봤었습니다. 환자들이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점점 이렇게 예민해지시면서 이것을 치과에 와서 조금만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치과 가족들에게 원장님 또는 우리 치과 위생사 또는 치과 스태프들 모두에게 화풀이를 하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어 던지고 간다든지 선풍기를 넘어뜨리고 주먹질을 하고 의료기구들을 집어 던졌다라는 이러한 환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진료에 불만이 있어서 치과 의사를 폭행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이다라는 기사들도 있었고요. 또 치과에서 욕설을 하고 또 실장님의 뺨을 때렸다 이러한 기사들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치과 의사를 폭행했던 30대 남자도 있었고요. 또 어떤 기사 보니까 마취를 하고 빨리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 마취가 다 풀려가는데 왜 빨리 나를 진료해주지 않냐라고 하면서 또 치과 의사를 폭행했다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네, 60대 흉기를 난동했고 그래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 거기에다가 네이버나 어떤 뭐 다음이나 또는 맘카페 있죠. 요즘 맘카페의 파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리뷰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복 갑질을 하고 있는 이런 환자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맘카페에 그 치과 정말 불친절하다, 비싸다, 원장님 되게 나쁘다, 설명 똑바로 안 해준다, 스태프들이 되게 불친절하다, 이러한 글들로 글이 하나 올라가는 순간 그 치과의 이미지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실질적으로 내원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병원의 경영에 악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런 환자들의 갑질이 저희들을 정말로 더 많이 힘들게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의료인들의 감정 노동 정말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통계에 의하면 치과 위생사가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직업군 중에서 이 감정 노동이 아주 심한 직업 상위 20개 안에서도 14등에 지금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이것보다는 좀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치과 위생사들이 감정 노동이 많은 직업군 14위에 링크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치과계에 얼마나 많은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진상 고객들이 많은가,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을 얼마나 많이 상하게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치과에 또는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게 되면 연결음에 이런 거 있죠. 지금 전화를 받는 분은 우리 모두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뭐 이러한 좀 그 감정을 자극하는, 그래서 좀 더 친절하고 좀 따뜻한 말로 우리들을 좀 대해달라고 하는 전화 연결음도 나오게끔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점점 예민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좀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모시고 진료해드리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보험 임플란트 환자분이신데 PFM만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선의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지르코니아로 보철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죠.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PFM보다 더 좋은 지르코니아로 보철을 해줬는데 그렇다고 더 큰 수납을 한 것도 없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원장님은 항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현재 의료보험 안에서는 지르코니아는 안 된다. 지르코니아 보철을 올리면 그 환자는 비급여 임플란트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비급여로 적용했어야 하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더기로 다 환수 조치 당할 수밖에 없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치과 심사평가원에서는 이와 같은 현재 조사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했건 또는 나쁜 뜻을 가지고 했건 잘못된 의료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었던 치과들에 대해서 또는 한의원 그리고 의원 등등의 다양한 부당 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2020년에 나온 심사 부당 청구 사례입니다만 2021년 11월에도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히 구체화된 게 없어서 2020년 사례와 2021년 사례를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마 우리 치과에도 분명히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치과 처치료 등의 거짓 청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라고 청구하는 경우. 자, 이것은 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실제로 치과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A 의원은 상하지 로식 등의 상병으로 발치를 위해서 내원한 환자에게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아말감 즉일 충전 처치를 청구했다. 발치를 하러 오신 분에게 아말감 즉일 충전 처치를 실제로 하지 않고 청구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짓 청구가 들통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요, 급성연쇄구균 치윤 구내염의 상병으로 이틀간 내원한 환자에게 실제로 내원하지 아니한 2015년 10월 29일에도 오신 것처럼 청구해서 치주치료 후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청구했다. 즉, 이틀간 오셨는데 하루를 더 오신 것처럼 해서 치주 후처치를 하나 더 청구했다라는 거짓 청구가 발각이 됐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케이스는 K08.1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의 상병으로 환자에게 틀니를 기공소에 의뢰해서 제작한 적이 없는데 틀니를 의뢰해서 제작한 적이 없음에도 틀니를 제작한 것으로 차트에 기록하고 이것을 청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니 제작도 안 했는데 이분 틀니를 했다라고 차팅하고 청구했다? 이건 혹시 동명이인의 어떠한 착오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한 번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오실 때마다 여러 번 우리 틀니는 5단계 또는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이 계속 만약에 잘못 기록됐다? 그건 조금 믿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분의 틀니를 제작했다라고 하면서 차팅하고 청구하는 것, 이게 정말로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거짓 청구라고 저 또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는 상하지 로식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찍지 않았는데도 치근단 찍었다라고 청구를 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치과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묶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발수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우리가 방사선이나 마취가 모든 것이 하나의 버튼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묶음화되어 있는 버튼을 만들어서 쓰고 계시다면 그날 엑스레이를 안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그냥 청구가 들어가 버린 거죠. 묶음 안에 엑스레이가 있다 보니까. 그럼 안 찍으셨으면 그 부분을 삭제하셨어야 되는데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청구를 하는 것. 나쁜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은 찍지 않은 방사선을 청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거짓 청구라고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에 보시면 엑스레이를 찍는데 필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필름을 사용해서 찍은 것처럼 필름 재료대를 청구했다, 이런 글이 보이네요. 이것 또한 방사선 묶음 세팅에 치근단 촬영 판독료라는 행위료와 더불어서 필름 재료대가 묶음 세팅화되어 있는 병원들은 디지털로 찍으시면 필름을 빨리 빼셔야 됩니다. 필름을 삭제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여전히 삭제하지 않고 필름을 찍지도 않았는데 필름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필름 재료대를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는 환자분께서 만성 단순 변연부 치은염으로 오셔서 한 번 내원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셨는데 오시지 않은, 내원하지 아니한 날에 활택술 등 후속 처치를 한 것으로 해서 재진료와 함께 활택술을 청구했더라. 네. 스케일링만 하고 이분이 내원하지 않으셨는데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오셔서 활택술 한 것처럼 해서 재진료와 활택술을 청구했던 것 또한 큰 거짓 청구에 들어간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수 환자인데 엑스레이를 역시 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가 들어갔다. 네, 이런 경우 사진 찍지 않았는데 사진이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를 꼭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찍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뜨는 경우 반드시 삭제하실 수 있는 꼼꼼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비급여 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일단 부담시켰어요. 그러니까 비보험이라서 환자에게 돈을 받았는데 다시 또 보험 청구를 해서 이중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항목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비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그 비용을 비급여로 전액 환자에게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날 타 상병을 기재해서 진찰료와 전달 마취와 치주 소파술 등을 한 걸로 청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은근히 볼 수가 있습니다.
비급여 임플란트를 하면서 그 아래쪽 하단을 같이 한번 볼까요? 비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필요한 약제 투여는 비급여로 처방하여야 하나 급여로 처방했다라는 이런 글들이 있는데요. 비급여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처방전은 비급여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객인데 약국에 가셔서 비싼 돈을 내고 비급여로 약을 타면 환자분이 또 약값이 뭐 이렇게 비싸냐라고 저희들에게 또 컴플레인을 하시게 되니까 처방전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보험으로 해서 처방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죠. 병원의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환자를 위해서 저렴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를 하고는 보험으로 처방을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까봐 임플란트 시술과 인접한 치아의 치식에 활택술 또는 소파술 등을 청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처방전이 나가는 겁니다라고 이것을 같이 만들어 놓는 것이죠. 실제로 비급여 임플란트를 시술한 그 인접한 치아의 잇몸 치료를 정확하게 하셨고 예를 들어 활택이든 소파든 박리소파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실제 진행하신 것이 맞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방전이 나가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 하시지 않으시고 처방전을 보험으로 내기 위해서 일부러 차팅만 하고 거짓으로 청구하는 일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는 비급여 대상인 인레이와 온레이 등등을 시행을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지아의 즉처를 다시 또 보험으로 청구하는 이러한 이중 청구, 이것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하셔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비급여 대상인 광중암 레진 필링을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광중암 레진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습관성 마모라고 하는 상병으로 GI로 또 즉처를 청구하는 그런 사례도 다 발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광중암 레진을 하고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았는데 네, 또 GI로 했네요. 자, 이렇게 인레이나 광중암 레진 비급여로 수납하고 이것을 다시 보험으로 GI 청구하는 것들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원장님들 질문하십니다. 광중암 레진을 한 건 맞는데 환자에게 이거 진료비 비싸서 내 지인이라서 비급여 진료비 안 받았어요. 안 받았고 보험 진료로 그냥 청구만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제가 레진 비용을 받지 않았는데 더 저렴한 GI로 청구했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네, 문제됩니다. 실제 GI로 하지 않으셨고 레진으로 하셨고 원장님은 지인에게 선의로 됐어 그냥 가 라고 하셔놓고는 그 비용을 결국 공단에 청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내신 거죠. 이것은 분명히 거짓 청구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무자격자가 시행한 치과 처치료의 부당 청구도 걸렸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면 아무래도 간호조무사 선생님들께서 마취, 활태까지 했다. 와, 마취까지 했다는 건 상당히 또 위험한데요. 마취와 활태까지 했다. 간호조무사들은 당연히 마취, 치과의생사도 마찬가지로 활택술 또는 마취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엑스레이를 찍었고 스케일링을 했다. 또 일반 행정 직원이 스케일링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자격자가 시행한 시술로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 치과 수술 중에 검사와 재료대 등 본인 부담금을 과하게 받은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면 네, 완전 매복치 발치를 하면서 CT를 찍었는데 CT 비용을 5만 원을 따로 받으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보험 수가만 해도 5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럼 보험으로 하셨어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물론 뭐 신경관과 겹쳐 보여. 그렇죠? 신경관과 치근단이 겹쳐 보여인데 만약 겹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임의로 5만 원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혈제인 해모스폰을 1만 원을 받고 또 따로 징수를 하셨네요. 이 부분 문제되죠. 그리고 매복치 발치를 하고 나서 지혈을 목적으로 레이저로 조금 치료해 줬다라고 해서 별도로 환자에게 받았던 것들은 이것은 전부 다 임의 비급여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과 처치 수술 위반 청구 어떤 사례가 있었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실제로는 치석 제거를 하고 조금 더 수가가 비싼 활택술로 청구했더라. 네, 이런 부분들도 치과에서 좀 왕왕 보여지는 것들인데요. 수가가 조금 높다고 활택술의 청구가 그렇게 어떤 제한적이 없다 보니까 스케일링을 활택으로 이렇게 돌려서 청구한 사례가 조금 보이는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치과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보철로 수복을 하고는 임플란트 1, 2, 3단계를 청구했더라. 지르코니아 보철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보험으로 적용할 수가 없고 비급여 임플란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청구했더라. 이런 부분들은 아까 모두 다 환수 조치 당하는 그러한 사례들로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치아 상실로 비급여 대상인 볼 타입 형태의 임플란트 지대주를 이용해서 피계의치, 오버덴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급여 대상 임플란트와 틀니를 청구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피계의치. 비급여 적용이죠. 그리고 오버덴처를 하기 전에 시행한 임플란트 식립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험 청구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셨던 점 모두 다 부당 청구 사례에 들어있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달마취료 산정 기준 위반 청구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활택수를 하시면서 침륜마취를 하셔놓고 차트에는 침륜마취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청구에는 전달마취로 하신 것이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좀 더 비싼 전달마취로 바꿔 쓸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구치부를 입력하면 무조건 전달마취가 뜨도록 만약에 세팅이 되어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이것은 착오 청구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당한 청구 사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취 행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침륜인지 전달인지 확인하는 그런 습관들을 꼭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21년도 치과기를 한번 되돌아봤는데요. 우울한 소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치과에서 알게 모르게 부당하게 지금 청구하고 있는 사례들이 우리 병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한두 개라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완벽한 치과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고 심사 기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명확한, 정확한 보험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파트 2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